안녕하세요. 절대성 TV입니다. 저는 절대성 스쿨에서 활동하고 있는 후쿠시마 유카코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커머스 엘이라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리 씨와 함께 캘리포니아 효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말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취지의 법이 이미 제정되어서 실시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오래전인 1964년부터 시빌 라이츠 액트라는 법이 있는데요. 정경,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출신 국가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2005년도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도 포함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는 시빌 라이츠 액트 2005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현재 미국은 21개 주에서 차별 금지 조항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지향, 즉 LGBT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생긴 2005년 이후부터 미국 각지에서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차별 금지법으로 인해 나타나는 법과 정책의 문제, 그리고 역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은 그에 따라 나타나는 법과 정책의 문제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사회의 모든 면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루지 않으면 차별주의자가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캘리포니아의 군년 상황을 보면 2014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모든 학교는 주목된 성별이 아니라 자신이 제각하는 성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캘리포니아 이퀄 레스토룸 액세스 액트라는 법으로 모든 개소로 화장실은 남녀 공용이 되었습니다. 젠더 뉴트럴 바스룸이라고 부르죠. 젠더 뉴트럴이 된 것은 화장실만이 아닙니다. 운전면허증의 성별도 M, F에 남성, 여성의 세 번째 성 X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대형마트에서 옷이나 장난감을 남녀의 구별 없이 진열해야 된다는 법안도 올해 소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자 아이코나 여자 아이코나로 나눠서 판매되고 있는데 그렇게 남자 여자의 고정관념을 만드는 모든 사회 현상을 금지하고 모든 것을 젠더 뉴트럴로 하자는 말입니다. 2012년에는 Prohibition on Sexual Orientation Change Efforts라는 미소년자에게 전심의사 또는 상담사가 성 정체성 혼란자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 하는 모든 개입이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요. 2년 전부터는 미소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성적 지향을 신체와 맞게 고치려고 하거나 유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의 개입 또는 책이나 프로그램의 판매를 금지하자는 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까지도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고 설교 안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은 지난 인터뷰에서도 소개했는데요. 2011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Fair Education Act라는 법으로 학교 교과서에 LGBT 커뮤니티에서의 역사적 인물이나 LGBT였던 역사적 인물한테 그 사실을 강조하고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 교과서에는 이번 주의 인물 소개로서 모든 여성의 정예로서 셀리 라이더가 소개되고 소개문으로서 나사로 들어간 첫 여성, 첫 레즈비안인 우주 비행사라고 써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 저 사람도 LGBT였다는 사실이 더 기억에 남도록 소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LGBT가 정당하다고 가르치는 교육이 시작하고 또 작년부터는 법으로
공립중고등학교 교사는 LGBT 옹호교육 훈련을 2년마다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지난 9월 말에도 또 새로운 법이 통과됐는데요. 그것은 트랜스젠더의 건강과 변두를 위한 기금이라는 법입니다. 그 법으로 이제 어른도 미소년자도 성전환 수술 또는 호르몬 치료를 정부의 지원을 받고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월에 있었던 입법위에서는 소아 호르몬 전문의가 인간의 성은 명확하고 절대로 바꿀 수 없고 아이들이 성 전체성 혼란을 위하여 다른 성의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그 치료를 끊긴 후에도 심각한 정신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증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었고 뉴섬 주지사는 그 법에 사인을 한 날에 함께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성명까지 냈습니다.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게 된 2005년 이후부터 여기서 다 소개하지 못할 만큼 LGBT를 보호하는 많은 법이 이 주에서는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평등한 사회, 차별을 얻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고 이런 대부분의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정책으로 정말 평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 주민의 세금이 원치 않는 곳에 사용되어 있고 모든 종교한테는 신앙을 기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모든 LGBT에 관한 법은 캘리포니아 LGBTQ 입법 집행위회라는 주의 정부 조직이 발의하고 있습니다. 이 위회에 있는 의원들은 모두 카밍아웃한 게이, 레즈비언으로서 정치가가 되고 나중에 2002년부터 LGBTQ 위회를 발족했습니다. 현재 8명의 의원으로 지금도 LGBT의 법안을 계속 발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차별금지법으로 나타나는 역차별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하고 있는 역차별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2012년에 콜로라도주에서 기독교인 케이크 가게 주인이 게이 커플 결혼식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는데요. 더 자세히 말하면 가게에 이미 있는 케이크는 얼마든지 사가도 되지만 디자인 케이크는 자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줄 수 없다고 주인이 말했답니다. 그 후에 게이 커플은 케이크 가게를 콜로라도 법원에 고소하고 주 재판에서는 케이크 가게 주인인 필립 씨가 차별을 했다고 게이 커플이 승소했습니다. 필립 씨는 미국 최고법원에 항소를 하고 2018년에 미국 최고 재판에서 필립 씨의 신앙은 존중받아야 하고 필립 씨의 언행은 차별이 아니었다고 결정되고 재판을 마쳤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6년이라는 오랜 기간 차별자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서야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예르비라는 가게 평가 앱에서는 필립 씨 가게는 별이 하나로 떨어지고 그리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고통은 평생 기억에 남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겠지만 타겟이라는 미국 대형마트가 등록된 성이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성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했는데요. 2016년에는 루이지아나주에서 어떤 여성이 그 결정에 대한 비판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누가 어느 화장실을 쓰든 나한테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웃기지 마라. 당신의 딸이 화장실에 가 있을 때도 그 소리를 할 수 있나?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타겟의 여자 화장실 안에서 남성이 여성을 도찰하고 체포된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LGBT인 산사가 보고 그 여성은 해고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적 소수자의 입장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신앙을 지키는 권리, 그리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바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점은 이런 재판에서 성적 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이 배경에는
항상 ACLU, Civil Rights Commission 같은 과격한 인권단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사자들끼리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단체가 변호사까지 다 준비를 하고 LGBT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재판에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LGBT적 입장에서는 고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차별을 받았다고 자신이 느껴지면 피해자가 되고 쉽게 고소할 수 있다는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법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우 번역적일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정말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캘리포니아주에서 더 미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은 정말로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엘리 씨 말씀을 들으면서 차별금지법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살 수 없게 하고 일반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허용하게 만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법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것은 이게 차별금지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서 관련되는 많은 법들이 생겨서 국민의 생활과 사회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한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은 그것을 다시 없애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차별금지법이 시작으로 되면서 많은 법들이 이미 제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법이 어떤 법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